박순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이제 전국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이거 계산하느냐고 정말 머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뭐 어떻게 잘 되겠죠. 네. 항상 위기는 있었고, 그거를 돌파할 힘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고. 결론이 나겠죠. 이제 네. 뭐 결론 날 때까지 이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 위기 시대 맞아서 채권 시장은 어떻게 될까 하는 이제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채권 시장도 그렇고, 뭐 주식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탄핵 정국 과정,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은 살짝 놓치고 있는데, 사실 이 이슈 이전에 정말 트럼프 2.0 시대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정말 사람들이 분주했거든요. 그 감각을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 오늘 잘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고 선거에서 승리함으로 인해 갖고 이제 생겼던 단어인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여러 가지 좀 발작 현상 그런 거고요. 이때 당시에 신흥국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글로벌 증시에 이제 큰 발작을 일으켰다.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하는 FRB 쪽에서 이제 얘기가 있었던 거고요. 테이퍼링 중단하겠다 했을 때 이제 뭐 금리가 막 크게 치솟아 오른다든지 하는, 거기서 이제 얘기가 나와서 트럼프 텐트럼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초박빙 승부가 될 것으로 보였던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트럼프 공화당 압승으로, 이제 요거는 단순하게 트럼프가 이긴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고 상원 하원 다 같이 이기는 레드 스윕, 싹쓸었다. 예. 공화당이 이제 빨간색이고 민주당이 파란색인데 이제 공화당이 다 휩쓸었다 해서 이제 레드 스윕 현상 이제 나타났고요. 2016년 당선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이제 트럼프 시대 장이 되게 좋았고, 이제 트럼프가 주가에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주가를 올리는 정책을 해야 된다 해서 자기 그 백악관 집무실에 주가를 계속해서 띄워놓고 있었다고 그래요. 증시적인 이제 대통령이어서 당선 이후에 미장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선거 캠페인 할 때 이제 파트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주가가 여기는 이제 40% 이상 급등세다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지금 그 이후에 더 많이 올라갔고 지금 한 70~80%인 것 같아요. 가장 큰 수혜를 얻은 인물이 아닐까. 이 트럼프가 이제 대선 공약이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 이제 금처럼 이제 비축해 두겠다는 얘기를 해서 가상자산이 이제 랠리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비트코인이 이제 10만 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요때만 해도 지금은 넘었습니다. 앞으로 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인가, 이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이제 8년 전 상황을 한번 다시 보자는 거죠. 당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 1.8%였던 10년물 국채금리가 1년 만에 2.6%로 급등했다. 이때 얘기가 트럼프가 되게 이제 재정 확장적인 정책을 이제 편다는 얘기가 있어갖고, 재정 확장적인 정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놨던 게 그 감세 정책이었어요. 법인세율을 이제 21%로 이제 무려 15%를,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 최고세율이 이제 39.6에서 그때 37%인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감세 정책을 했기 때문에 돈은 풀고 감세는 하고 하면은 그러면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겠나 해서 이제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던 거고요. 그러니까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은 이제 또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지속될 거니까 뭐 그런 계산을 했었던 게 사실이죠. 국채를 이제 많이 발행하게 되면은 이제 수요 공급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공급이 너무 늘어나니까 가격과 금리는 반대이니까. 그렇죠. 이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최근에 트럼프 당선되고 하면서 이제 나타났던 일들이 8년 전에 있었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이제 그런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다시 한번 감세 정책을 펼치려고 트럼프가 하기 때문에 일단 법인세율을 이제 15%까지 낮춘다는 얘기가 있어요. IB 쪽, 글로벌 투자은행 쪽에서는 트럼프 대선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면 앞으로 10년간 재정 적자가 15조 달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15조 달러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국채를 발행해야 되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는 올라가고 뭐 이런 형태,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 집권 임기 때하고 지금 다른 게 트럼프가 지금 중국을 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면은 이제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이제 매수세가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과거에는 이제 미국 국채를 많이 샀던 이제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중국은 미국이 자기들을 적국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미국 국채를 안 사줄 가능성이 있다는 이제 그 얘기고요. 적으로 보는 중국은 미국 국채를 사주기보다는 오히려 보유분마저 내달팔 확률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경상수지 흑자 축소로 이제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집권 1기 때보다 못하다. 그래서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겠나. 최후 방향으로 미국 중앙은행이 사주는 부패 합병, 그러니까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중앙은행이 사주면 되지 않냐. 국가 부채
국채와 부채 화폐에서 이제 재정적 자유님이 23년 9월 1일 날 이제 올려주신 이제 블로그를 제가 갖고 왔고요. 과거의 돈은 일종의 이제 금 보관증 같은 거예요. 금을 중앙은행이 갖고 있고 금의 보유량만큼 화폐가 발행되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금본위제라고 하는데 네. 금본위제가 세계 대공황 당시에 무너지면서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다른 중앙은행들은 금본위제를 포기했고 미국만 달러만 금본위제 형태로 갖고 있는 금에 비해서 이제 달러를 발행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 1971년에 미국의 이제 재정적자가 이제 계속 누적되고 이때가 이제 베트남 전쟁 때예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재정적자가 막 늘어난 걸 보고 이제 프랑스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저 달러를 못 믿겠다. 달러 갖고 가서 금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러시가 들어오니까 네. 이제 그때 당시 닉슨 대통령이 이제 닉슨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해서 우리도 금태안 안 하겠다. 그때부터 이제 화폐하고 금하고의 관계가 이제 깨지게 된 이제 그런 거고요. 1971년까지 연준은 달러를 발행하기 위해서 금이 필요했습니다. 금이 존재해야 달러를 발행할 수 있죠. 1971년 이후에 연준은 달러를 그냥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달러를 발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채를 매입하는 이꼬르 달러가 발행되는 거고 트럼프가 막 부채를 발행하면은 그걸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FRB가 이제 그 미국 국채를 막 사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부채 화폐화라는 거고요. 이제 FRB가 갖고 있는 미국 국채 양이 지속적으로 쭉 늘어나고 있고요. 늘어나고. 예. 특히 이제 최근에 2020년에 코로나 이후에 더 급격하게 늘어난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엄청 그 유동성을 많이 풀었죠. 그렇죠. 예. 달러가 아니고 만약에 원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발행이 되면 이제 원화의 가치가 폭락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제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이제 세계에서 다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달러가 무한정 막 발행이 되더라도 달러의 가치는 좀 지켜지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어렵게 부채 화폐화를 추진하더라도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패드가 국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과 재정 지출 증가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결국 돈이 많이 풀리니까 지금 당장은 중앙은행이 이제 국채를 막 사줌으로 인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수 없는 재정 지출 증가에 따라 물가가 오르는 트럼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때 트럼프 집권이기 초대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이 10년 국채 금리가 8%까지 오를 수 있다는 발언. 이게 이제 바로 그런 맥락으로 나온 거고요. 트럼프 텐트럼이 발생함에 따라서 엔화로 미국 국채를 사둔 것이 직격탄을 받고 있다. 작년 4월 이후 엔화로 미국 국채 매입 열풍이 뜨거웠는데 이제 이게 일본은행 쪽에서 이제 그 피벗 아베노믹스를 종식하고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서 작년 4월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엔달러 환율이 123원대에서 161원대로 급등했고 같은 기간 중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3.4에서 4.2%로 상승하면서 당초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엔달러 환율과 미국 국채금리가 흘러감에 따라서 증권사 권유대로 엔화로 미국 국채 투자 손실이 홍콩 1S 손실액만큼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엔을 갖고 미국 국채를 사는 이제 그런 형태를 이제 한국의 증권사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많이 권유를 했었는데 그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그 정반대 현상이 일어남으로 인해 갖고 홍콩 1S 사태 같은 것들이 다시 좀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우려를 좀 말씀하시고 있는 거고요. 정혜인 기자가 8월 5일 날 올린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가가 이제 코스피가 이날 2676에서 2441포인트로 급락을 했었고 코스닥도 779에서 691포인트까지 하루에 이제 엄청나게 좀 급락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얘기 나왔던 게 바로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를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7조 5천억 원으로 보고 있고 요때 터졌던 게 이제 요 엔캐리 트레이드 플러스에서 이제 AI 산업에 대한 거품론 얘기가 나오면서 실물 경제와 기업 실적이 생각보다 빨리 악화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을 압박하면서 쭉 빠졌던 적이 있고요. 미국장 같은 경우는 이때 떨어졌던 걸 다 회복하고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고 우리나라는 이때 떨어졌다가 회복했다가 다시 떨어져가지고 이 밑으로 다시 떨어져 있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얘기 나왔었던 게 버크셔 해더웨이가 보유하고 있던 애플 주식 지분을 올해 절반으로 대폭 줄였다는 소식, AI 랠리를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 차세대 칩 블랙베리 설계감에서 생산이 지연됐다는 소식 같은 것들이 같이 전해지면서 이날 크게 빠졌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엔캐리 트레이드하고 관계 있는 그런 얘기라는 거고요. 지난 9월에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비컷을 단행함에 따라서 미국 국채 투자의 매력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기 시작했다. 비컷 단행하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거고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거는 이제 미국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국채 투자하자 일본 엔화를 땡겨갖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
이제 작년에 많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2.75%까지 대폭 할인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면서 또다시 엔화로 미국 국채를 사라는 증권사의 권유와 함께 실제 투자한 사람도 많았는데 작년 9월에. 근데 올해 들어서 이게 이제 어긋나고 있죠. 이번에도 증권사의 이런 예상과 권유는 여지없이 빗나갔다. 지난 9월 FOMC 이후 엔 달러 환율은 140엔에서 155엔 내외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게 국채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올랐잖아요. 이제 3.6에서 4.4%로 불과 2달 남짓 기간에 무려 80bp 급등했다. 지금까지 엔화로 미국 국채에 추가 투자한 손실이 1차 때보다 더 빨라 이러다가 제2의 키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고요. 한국의 한위험 관리 역사상 대표적인 실패 사례를 꼽는 키코 사태로 되돌아가면은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발생했던 만큼 한국은 피해갈 것이라는 시각이 맞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08년 글로벌 보이밍이 났을 때 이게 이제 문제는 미국 거니까 미국은 문제가 생겨도 그건 미국에게 우리 얘기는 아니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괜찮지 않겠냐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미국은 감기 걸렸는데 우리는 이제 폐렴을 알아갖고 오히려 미국에서 이탈한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까지 겹치면서 주가 오르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것을 예상해서 은행을 중심으로 키코에 가입할 것을 권했는데 하지만 결과는 반대로 위기 진원지인 미국의 다우존스가 45% 하락했는데 한국의 코스피가 65%나 폭락하면서 금융위기 발생 이후에 달러당 850원 밑으로 하락할 것을 봤던 원달러 환율이 거꾸로 1600까지 올라가서 키코 사태를 낳게 한 직접적인 계기가 됐는데 지금 이런 잘못된 판단은 엔캐리 트레이드에서 이제 미국 국채 투자한 거에 지금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신 거고요. 레드 수입 확률이 높아진 이후에 미국 국채 금리를 보시면 올해 겁니다. 3.6에서 지금 이제 4.4까지 지금 이제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거고요. 올해 들어서 FRB가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다들 이제 예상을 해서 그럼 올해는 미국 국채 금리는 당연히 떨어지겠나라고 이제 되게 쉽게 생각하고 엔화를 빌려갖고 달러 국채에 투자했던 분들한테는 되게 지금 낭패의 상황이 닥친 이제 그런 금리 움직임인 거고요. 당시 국내 기업이 낭패를 본 것은 글로벌 IB가 금융위기로 마진콜을 당하면 경제 여건이 좋은 것을 레버리지 대상으로 선택한다는 점과 고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레버리지 비율이 높았던 점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미국의 글로벌 IB가 미국에 투자해 놓은 게 거기에 이제 손해가 나면은 손해가 난 거에 대해서 마진콜 증거금 더 넣어라 했을 때 미국 걸 안 팔고 한국 걸 팔아갖고 이게 메꾸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미국보다 한국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고금리 강달러로 엔화로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이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적자 확대에 따라서 국가 부도 위험이 증가하면은 미국 국채 금리는 올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다 떨어지는 쪽으로 베팅하는데 올라가면 어떡할 거냐 하는 이제 걱정을 많이 좀 하고 계신 거고요. 엔화로 미국 국채를 투자하다 실패하면은 그 어느 투자 실패보다 충격이 크다. 엔도 안전자산이고. 미국 국채도 안전자산이고 안전자산 두 개를 섞어놨는데 실제로 결과는 위험한 결과로 이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우려하시는 거고요. 종전의 이론이 통하지 않는 뉴노멀 투자 여건에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과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만큼 특정 자산에 쏠리기보다 투자 대상별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때가 됐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여러 가지로 이 금융시장에 되게 이제 혼란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 템플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베팅 크게 하는 거는 좀 이제 경계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11월 22일 날 트럼프 텐트럼, 채권 금리 급등, 달러 강세, 신흥국 증시 약세가 연쇄적으로 나타난 게 이제 트럼프 텐트럼이고요. 지금도 이제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죠. 11월 들어서 금융시장에 나타난 발작의 본질은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시장은 경기 회복에 주목할 것이며 이번 시장 조정은 매수 기회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당장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저 사람 너무 불안해해서 이제 막 다들 그 위기감 이런 것들이 좀 오버하게 이제 지레 겁먹는. 예. 그래서 이제 막 했다가 좀 이제 한 달 더 지나고 보니까 그 생각만큼 그렇게 생각만큼 그렇게 이제 막 나간 사람 아니구나 해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왔던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최근 금리 급등 및 달러 강세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트럼프의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공약도 기대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1조 달러 투자한 적도 없었고요. 예,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런 일들도 실제 나타나지 않았던 거고요. 최근에 이제 그 미국 IRA 자동차 보조금 폐지 뭐 이런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어갖고 이제 주가 좀 떨어지고 했던 적이 있는데 지나고 보면은 이제 그런 거 이제 폐지 안 하고요. 폐지 안 하면 다시 이제 이 원상으로 다 돌아온다는 거죠. 공약 이행률이
트럼프는 엄청나게 이제 저주하다는. 오바마 때는 이제 47% 공약 이행하고 23%를 불이행하는데 반면에 트럼프는 23%가 이행했고요. 53%가 불이행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 이게 데이터인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데이터를 알면서도 예, 그래도 예. 지지했다는 건 진짜 예. 트럼프만의 매력이 또 있는 거예요. 다 이제 사업가적인 수완이나 좀 다 감안하고 듣는다는 예,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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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러니까 그때도 예. 이제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뭐 이런 얘기 할 때 이제 네. 찍으면서 무슨 1조 달러 인프라 투자야 한 1조 달러 얘기하면 1,000억 정도 네. 이제 투자하겠지라고 네. 생각하고 찍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이 트럼프가 공약 불이행은 되게 높다. 이거를 이제 숫자로 한번 계산해 보면 76분의 53이니까 공약 불이행률이 무려 70%. 불이행률이 예, 13개만 지킨다는 거예요. 네. 불법 이민자들 이제 이민자 추방하고 정책, 예. 이제 뭐 그런 쪽 관련된 거, 부정선거 예. 그거 관련해 갖고 이제 대대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든지 하는 거, 자기 셀프 사면. 셀프 사면 그거는 예, 예. 앞장서서 예. 그런 것들이 공약 이행률 30%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웬만큼 2차 전지 반도체 예.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시간이 지날수록 예, 그런 것들은 잠잠해질 좀 가능성도 이제 있다. 오버돼 있기 예, 때문에 예. 초반에 너무 이제 크게 반영했다가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거 아니네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원상 복구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작동하지 않을까라고 큰 틀에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노무현이 만난 링컨이라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쓰신 책인데 이게 이제 전해철 전 의원이 이제 내 인생의 책으로 뽑아갖고 이제 하신 건데 저도 이제 이 책 되게 읽고 감명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양파인 이유가 이제 이 책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양파가 된 거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 대통령이 우리 보고 뭐 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꼼짝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외교적으로 볼 때는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되게 이제 막강하니까 그래서 미국 국내에서도 대통령이 되게 막강할 거 우리는 이제 당연히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미국에 돌아가는 정치 시스템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 예. 그래서 이제 링컨이 이제 자기를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권력 행사를 되게 겸손하게 해서 그 결과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강한 나라가 됐다. 지금 그런 전통들이 트럼프 때도 그대로 지금 다 이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 시스템 자체가 미국 국내 정치에서는 권력 행사를 이제 강력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 태클도 많이 받고 네. 이제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할 거야 이렇게 해도 자기 마음대로 다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약 이행률이 30%밖에 안 되는 네, 이제 네, 그렇게 네, 되는 네. 거고요. 트럼프는 이제 항상 아시겠지만 이제 친환경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전기차 당연히 뭐 그닥이니까 이때 당시에 힐러리 대선 후보 확정되고 쭉 가다가 이제 트럼프 당선되니까 확 떨어졌단 말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그러다가 이후에 주가가 회복해서 오히려 정상화되는 이제 이런 흐름이 나타났고요. 특히 풍력 아주 미워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옛날에 이제 자기 그 골프장 옆에 누가 풍력 설치해가지고 그걸 이제 소송하고 해갖고 이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당선 발표되고 난 다음에 베스타스라고 풍력주 중에서 제일 큰 회사거든요. 보시듯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오히려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랐다. 네. 요때 특히 많이 오른 거는 뭐죠? 트럼프가 끝나는구나. 예, 누가 들어와도 트럼프보다는 이때보다 낫겠다. 풍력이 우호적이겠지. 실제로 바이든이 들어와서 네. 이제 풍력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요 한 해 보면은 이제 5달러에서 거의 한 15달러 3배 올라가는 이제 상승이 실제로 있었고요. 힐러리 트럼프 당시 타임라인과 베스타스 테슬라 주가를 한번 보면 2015년 1월 1일 날 베스타스 주가가 45.3, 테슬라 주가가 44.5였다는 거죠. 이때가 힐러리 대선 후보 사실상 확정되는 시점이었고요. 힐러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이니까요. 이제 그 기대감들이 쭉 반영돼서 11월 7일만 해도 다 이제 힐러리 이기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가 11월 8일 날 대선 결과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12월 9일까지 대략 한 달 동안에 베스타스 주가가 20% 이상, 한 24% 정도 빠진 거죠. 테슬라는 이제 미리 크게 빠진 건 없었고요. 그러다가 2월 15일 날 되니까 이 103.7불 요게 이제 회복된 시점이 2월 15일쯤 됐다는 거죠. 시기로 보면은 한 석 달 걸린 거죠. 석 달 지나서 떨어졌던 거 다 회복하고 완전 회복된 거고요. 실제로 이제 2020년 11월 3일 103불 하던 게 222.8불로 2배 오른 거고 여기 79불로 보면은 3배 오른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요. 테슬라는 더 대박이 나서 대략 한 40불 하던 게 임기 끝날 때는 400불로 10배 오른 거죠. 요거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트럼프는 이번에 당선되면 4년 임기로 끝이다는 거죠. 예.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연임이 불가하고 그래서 레임덕 고려하면 그의 영향력은 길어야 2, 3년이다. 과연 트럼프의 그만한 또라이가 다시 나올까? 또라이보다는 네, 이제 네. 워낙 친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만큼 반감이 심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제 트럼프보다는 반감이 좀 덜한 사람이 될 거니까 공화당이라 네, 하더라도 네, 네. 4년만 잘 참고 견디면 이제 좋은 세상 오는 거죠. 색깔이
시간이 너무 뚜렷하니까 예, 이제 거기 희석될 수 있는 차라리 그런 상황에서. 당선되는 예. 것이 트럼프 리스크 피크아웃의 시작일 것이다. 당선되고 난 게 차라리 피크아웃의 시작이었던 거고요. 예, 그 이후에는 계속 올랐던 거니까 이제 빼타꼼플리 이제 전형적인 빼타꼼플리. 그런 예,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참고로 트럼프 당선 이후에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주가 랠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되고 나면 채권 쪽에서는 첫 반응이 이제 국채 금리가 크게 올랐던 거예요. 1.8에서 2.6포인트까지 0.8%가 1년 만에 올랐으니까 이 기조가 트럼프 임기 내내 계속 될까라고 당연히 그때는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임기 내내 보면 오히려 그렇지 않고 금리는 그 이후에 떨어졌다는 거죠.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이렇게 축 치솟았다가 2018년 요 무렵에 3.2까지 넘어간 거죠. 요거를 고점으로 치고 그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쭉 떨어졌어요. 거의 이제 1% 밑으로까지 이렇게 된 거고요. 이제 FRB 기준금리 보시면은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올라가다가 2019년부터 다시 쭉 내려갔고 트럼프 정책이나 이런 거에 좌우돼서 국채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했다기보다는 미국 FRB의 기준금리 정책에 따라서 오히려 좀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요 비슷한 현상이 이제 앞으로 트럼프 임기 내 4년 동안에도 좀 나타나지 않겠나. 그러니까 네. 트럼프 텐트럼 때문에 금리가 크게 올랐지만 이제 실제로 임기 중에는 오히려 좀 금리는 하향 안정세로 좀 갔듯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네. 진짜 초반에만 10년물 국채 금리가 빵 뛰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도 일정 부분 안정화는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뭐 어떻게 이런 거보다는 이제 FRB의 금리 결정이 사실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FRB가 지금 이제 금리 인하 그 기조를 다시 돌리지 않는 이상은 네. 아마 이제 하향 안정세 쪽으로 이제 네. 방향을 잡는다라고 보시는 편이 좀 맞지 않겠나 싶고요. 달러도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국채 금리 막 이제 막 발행하고 하니까 달러 떨어질 거다 이제 그랬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당선되고 달러가 쭉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좀 쭉 회복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좀 떨어지는 뭐 그런 형태. 그러니까 크게 이제 임기 초반에만 살짝 좀 영향이 있었다가 달러 강세 살짝 하고 이제 임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달러는 좀 이제 인덱스는 좀 약세였던 거고요. 그다음 S&P도 이제 초반에 좀 트럼프는 좀 뭐랄까 이해하기 좀 어려운 사람 이래갖고 이게 주가가 좀 안 좋지 않겠네 했는데 이제 보시듯이 임기 내내 계속해서 쭉 올랐던 네. 이제 그런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 한 사람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그렇게 큰 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이제 불확실성 요소 때문에 이제 발작 텐트럼을 일으켜갖고 움직였던 거는 좀 이제 과한 면이 있고 임기가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좀 더 큰 요소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금리로 치면은 FRB가 금리 결정 어떻게 한다든지 이제 주가로 치면은 이제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환율도 마찬가지겠죠. 예. 이제 그런 이제 대외적인 변수에 따라 갖고 사실은 좀 경쟁의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더 크지. 트럼프라는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는 이제 되게 이제 초반만 잠깐 반짝하고 이제 이 임기 내에는 별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더라 하는 이제 그런 좀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는 확고한 사실이 되고 그 사실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 즉 증권거래소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반영한다는 게 이제 바로 빼타꼼플리인데 이 빼타꼼플리 현상이 이제 트럼프 텐트럼에도 여전히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기가 시작되면은 시장은 이제 임기가 끝난 다음을 반영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제 네.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차피 장기 독재할 건 아니기 때문에 설마 헌법 고쳐갖고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설마 네. 그렇지 않다고 네. 하면은 임기는 4년이고 4년 지나면 내려가면은 트럼프의 정책에서는 보다 좀 뭐랄까 마일드해진 이제 그런 정책을 쓰는 사람으로 돌아갈 거니까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확실히 진짜 존재감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발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킹달러도 그렇고 정말 뭐 관세 보호무역주의, 미국의 우선주의 얘기하지만 결국 미국을 위해서 미국 안에서 뭐든지 해 투자나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막 하고 있고 예. 그 고개 숙인 사람한테는 또 당근도 주고 아니면 뭐 재치를 얘기는 하지만 패권 전쟁이 일어나지만 확실히 미국은 챙긴다 그런 부분에서 근데 우리가 너무 섣부르게 또 우려할 필요는 없다. 예.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위해서 이제 정치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왠지 당할 것 같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네. 이제 뭐 솔직하냐 솔직하지 않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이제 동맹국을 위해 갖고 이제 뭐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건 말이 그렇지. 실제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미국 대통령인데 이제 미국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당연히 쓰는 거고 네. 이제 트럼프는 사람 솔직하니까 네. 그냥 그게 더 오히려 나서 사람들이 이번에 이게 또 몰아준 것 같기도 해요. 예, 압승을 거뒀어요. 레드 스윕. 예.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당연히 미국 대통령 미국을 위한 정책을 해야지 미국 대통령이 왜 한국을 위한 정책을 합니까? 그건 마찬가지로 요거를 보면은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을 해야지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북한이나 중국을 위한 정책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큰 메시지를 또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랄까 트럼프에 대한 이제 이 국민 감정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악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도 특이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적응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일기 때도 한 번 봤었고. 그러니까 욕해서 될 일은 아니니까요. 이제 뭐랄까 우리가 미국 대통령 뽑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뽑을 수도 없고 뽑혔잖아요. 뽑혔으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어떻게 정책을 할 건가, 그 정책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이런 거를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트럼프는 미치광이야. 저 새끼 안 됐으면 좋겠어. 이런 거를 갖고 얘기를 해봐야 사실 우리한테 도움 될 건 없는 거죠. 그죠? 사실 일은 벌어졌고 뭐든지 그 결과는 어쩔 수 없고 그 결과를 대하는 태도만 우리가 남을 것이다. 항상 이게 지금 대내외적으로 신경이 그러니까 이제 한국 언론에서 이제 대놓고 자꾸 뭐 트럼프 때리하고 트럼프 악마하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부안해동해서 같이 이제 트럼프 때리고 트럼프 악마하고 미워하고 이러지 마시고 트럼프라는 사람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를 선택한 미국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트럼프의 정책을 사용했을 경우에 우리한테는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거고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더 좋은 관계,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나 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건설적이지. 맞습니다. 그게 이제 국익에 부합하는 거지. 트럼프 미친 새끼, 트럼프 저 독재자 새끼, 트럼프 같은 저런 독재자를 찍는 저기 미국 새끼들도 미친 새끼 이런 얘기를 백날 해봐야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그게 우리한테 무슨 하등에 도움이 되죠? 이제 그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특히 대한민국 언론이나 지식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쪽에 좀 앞장서시는 그런 좀 경향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라의 발전이나 이제 국민 민복을 위해서 이제 전혀 제가 봐서는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 좀 바꿔주시는 게 이제 나라의 발전에 위해서 좋은 거 아닐까 싶어요. 지금 뭐 트럼프 2.0 시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고 뭐 탄핵 전국으로 가는 이 길목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는 일어났고 그걸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건설적인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세우자. 이렇게 박수갈채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요즘 너무 또 굉장히 쌀쌀하고 마음도 춥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채권부에 입장해주는 채찌님들은 또 박수갈채 통해서 마음이 좀 훈훈해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경제 콘텐츠 많이 좀 알려주세요. 한 가지만 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그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 탄핵 그 이제 절차가 이제 됐다가 이제 부결되고 막 이런 막 되게 막 엄청 혼란스럽고 해갖고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하실 텐데 정확히 하는 정도가 더 극심한 이런 일들도 사실은 좀 많이 있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탄핵만 하더라도 이제 지금 대통령 탄핵해서 이제 국회에서 표결하고 한 게 처음이 아니고 당장 8년 전에 이제 박근혜 탄핵 때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16년도 2004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있었으니까 뭐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나서 보면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싶을 정도로 이제 지나간 차트를 한번 이제 놓고 보시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표가 안 날 정도로 이제 되게 좀 움직인 정도는 좀 미미했었고 다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혼란에 이제 그 와중에서는 이제 하루하루 주가는 보면은 하루에 뭐 3%도 빠지고 4%도 빠지고 뭐 이러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동요되고 또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할 수는 있지만 길게 보면은 사실은 별일들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트럼프 같은 케이스도 사실 마찬가지죠. 트럼프 당선돼서 처음에 당선됐을 때 그렇고 지금 이제 두 번째 당선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발작 현상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게 이제 한 두세 달만 지나면은 거의 다 이제 원상 복구가 되는 이제 그런 류의 건들이고 원래 이제 그 가기로 예정돼 있었던 이제 그 중장기적인 큰 흐름 속에서 다시 이제 돌아가는 이제 그런 거니까 너무 이제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이제 찰리 채플린의 그 유명한 명언 이제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희극이다. 예. 가까이서 자꾸 보시니까 이제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이제 진짜 비극이신 거고요. 좀 한 발짝 떨어져서 멀리서 좀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희극일 거다 하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뭐 정치 관련해서 상처는 뭐 이건 별개있고 금융 자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 건데 그 주식시장에서도 뭐 그런 얘기하거든요. 지금 어쨌든 많이 저렴해졌잖아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전략도 한번 저가 매수 이런 것도 그려봐라라는 전략이 있는데 어찌됐건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으면 다시 이제 돌아오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점검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경제적인 이슈 이런 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박수갈채 박순효 작가님과 또 의미 있는 콘텐츠 이렇게 여러분께 선보여드렸고요. 여러분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좀 이겨내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프지 마시고요. 네, 항상 힘내십시오. 네, 오늘 박수갈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